요즘 P2P 펀딩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서로 그냥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는 돈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용도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신용이 좋으니까 뭐 100점, 이분은 신용이 좀 안 좋으니까 뭐 40점, 뭐 이런 식으로 신용 평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율을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는 나는 좀 고수익을 얻겠다. 그러면 신용도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게 되고, 나는 안전한 사람이 좋겠다. 그러면 신용이 좀 높고 이자는 좀 적게 받는, 그런데 이제 돈을 서로 주고받게 해주는 소위 말하는 금융 복덕방, 이게 이제 P2P 업체였죠. 근데 이런 P2P 업체가 미국에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한 9조 정도 되는 돈 밸류에이션을 받고 나스닥에 상장하게 돼서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러한 그 비트코인과 같은 직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은행 시스템이 나온 거죠. 그것을 크립토 뱅크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 라이선스를 받았고, 더 나가서 암호화폐를 다룰 수 있는 크립토 라이선스까지 받았죠. 그러니까 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그거를 유통하고 또 저장하고 또 매매하고 또 폐기 처분하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한 라이선스를 은행이 갖게 됐죠.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5개 크립토 뱅크가 출발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선진적으로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요번에 이제 인터넷 은행이 지금 3개 정도 만들어졌는데, 아직 그 크립토 라이선스는 허락되어 있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은행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지켜보면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가서 요즘 이제 페이팔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인터넷으로 돈을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에 이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기로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페이팔이 그런 암호화폐를 다루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많이 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마스터카드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이제 페이먼트에 결제에 많이 쓰는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페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고 연구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암호화폐가 생활 속에 급격하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내년에 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세상으로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사실 용어가 좀 낯설어서 다 네. 비슷비슷하게 들리거든요. 네. 용어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헷갈리시죠? 예, 저도 헷갈립니다. 사실 이제 암호화폐는 그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있어서 암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게임 머니, 사이버 머니라 그러잖아요. 그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많이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그 G20 그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죠. 그 중에서 좀 더 제너럴한 그런 용어가 가상 자산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가상 화폐는 어떻게 보면 그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암호를 쓰지 않고 중앙 그런 회사들이 그것들을 발행하고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게임 머니, 사이버 머니 이런 것도 포함한 것들이 이제 가상 화폐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가상 자산은, 화폐라고 하는 것은 돈을 사고 팔고 하는 거잖아요. 어느 날 화폐가 뭐 1불이 뭐 2불이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자산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금값이 하루 일어나고 나면 또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산이란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가상자산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제할 때 쓰면 화폐와 같기도 하고 또 이거를 가만 놔두면 가격이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하니까 자산이란 가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교환 가치가 더 좋은지 또 저장 가치가 더 좋은지, 그래서 교환 가치가 더 좋다 그러면 화폐로 쓰이는 거고 저장 가치가 좋다 그러면 자산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거를 일반적인 데서 결제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가상 자산 쪽으로 요즘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여러분 어떻게 페이스북 하시나요? 예.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 페이스북의 사용자를 보면 25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25억 명 중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75억 명의 인구 중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25억 명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것을 unbank, 그러니까 뱅크가 없는,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핸드폰만 있으면 아까 디지털 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그러한 포용적 금융을 위해서 암호화폐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미국 달러가 전 세계의 패권 화폐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사용 명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미국인 뭐 3억 명 플러스 알파잖아요. 근데 25억 명이 만약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암호화폐가 만약 사용되고 결제가 된다 그러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이 만든 암호화폐를 가지고 전 세계에 어느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결제가 된다 그러면 굳이 그 나라 통화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가들이 아니 글로벌 민간 기업이 만든 화폐가 전 세계에 이렇게 쓰이게 되면 자국 통화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굉장히 우려의 눈초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청문회를 열어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왔지만 결국은 이제 1달러를 패깅해서 암호화폐를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즉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 컴퍼니,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자기의 어떤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디지털 화폐로 만들어서 사용자가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데 물건을 사거나 결제하는 데 쓰이는 그런 시대가 내년서부터 이제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일단 그 페이먼트 결제 시장을 다 장악하게 되면 이 통화가 쓰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주권에 대한 우려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위안화, 법정화폐죠. 그거를 디지털 위안화로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지난 5월 달에 일부 도시에서 실험을 했죠. 그리고 10월 달에는 200위안을 5만 명한테 나눠주고 그거를 일주일 안에 쓰는 실험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해서 더 많은 도시에서 쓸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2022년 베이징 그 윈터 겨울 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디지털 위안화를 쓰게끔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해서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이런 디지털 위안화로 쓰겠죠. 그러면 핸드폰만 있으면 그거를 받아서 통용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디지털 위안화가 사용되는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또 특히 중앙은행에서는 이 또한 자국의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일본도 거기에서 연구가 들어가고요. 특히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보면은 2021년 10월, 12월까지 디지털 원화를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몇 분은 아마 핸드폰으로 디지털 원화를 받아서 바로 친구한테 핸드폰으로 바로 이렇게 전송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디지털 머니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그 비트코인과 같이 완전히 탈중앙화된 컴퓨터로 보증하는 그러한 암호화폐 시장이 있겠고, 또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머니가 또 있겠고, 또 글로벌 컴퍼니가 만든 민간에서 만든 디지털 화폐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그 디지털 머니가 서로 보완하면서 경쟁하는 시대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는 이런 화폐를 넘어서 디지털 자산으로 더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런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고 또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할 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이제 강남에 좋은 빌딩이 있는데 한 100억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빌딩을 사면 틀림없이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제가 살 수 있나요? 왜냐하면 100억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그 빌딩의 일부를 쉽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100억짜리 빌딩이 있으면 100억의 빌딩을 담보로 그 소유권을 100억 개의 토큰, 코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100억 개의 코인 중에 내가 10만 원어치 그 코인을 사면 10만 원어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억의 그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소득, 그죠? 그거는 그 포션만큼 매달 나한테 꼬박꼬박 오는 거고, 만약에 100억이 200억으로 빌딩 값이 올랐다 그러면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저한테 그 포션만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돈이 당장 필요해서 그 코인을 다른 그 소유권이죠, 빌딩에 그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당장 필요한 돈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빌딩을 사고 팔 때는 어때요? 들어가는 취득세 엄청 많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 같은 큰 그런 자산들이 토큰화돼서 전 세계로 유동하는 시대가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 버스 탈 때 토큰 썼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토큰은 알겠는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토큰은 그게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버스 토큰을 아세요? 굉장히 놀라웁니다. 예전에 토큰을 우리가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은 그 토큰 내지 않고 현금을 내면 일일이 계산을 하고 거스름돈 받고 이러다 보면 사람은 많은데 맞아요. 굉장히 느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버스 타는데 필요한 돈, 그리고 그걸 이미 지불하고 약속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코인하고 토큰 얘기를 했잖아요. 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뭐 10원짜리 그런 코인 같이 기본적으로 지불 결제에 쓰는 그런 단위라고 한다 그러면, 토큰은 어떤 거를 거기에 약속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불도 물론 들어가거니와 이걸 하면 버스를 탈 수 있는 권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디지털로 토큰을 만든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디지털 약속,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코인, 그게 바로 토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금에 대해서 올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금을 사면, 상품으로 사면 부가가치세를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을 받으면 일단 무겁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둑 맞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또 철통같이 지키냐고 또 굉장히 노심초사 또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팔 때도 이게 진짜 금인가? 또 누군가가 검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금바지 바지를 이렇게 깨무는 그런 것도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금을 사고 팔 때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금을 패깅한다 그러는데, 금을 담보로 금의 소유권을 그 토큰으로 만들어서 이 토큰을 갖고 있으면 금 1g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홍콩에서 그 금 토큰을 갖고 있으면 홍콩 금거래소에 가면 1g의 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그런 거를 이제 금 토큰이라고 하는데, 그런 세상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금 거래소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 금액 그 거래를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런 기업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피카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뭐 하나에 뭐 150억씩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당연히 돈이 없어서 그걸 살 수가 없죠. 근데 아까 그 부동산처럼 그림을 토큰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150억 개 토큰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그 토큰을 사면 그 지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이 값이 올라가면 그 지분만큼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가 말하는 그 자산들, 보이는 자산, 부동산, 금, 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토큰화돼서 전 세계에 사고 팔 수 있는 유동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오고요. 또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어요. 그것은 뭐 컨텐츠나 지적재산권, 뭐 특허와 같은 거, 그림이나 뭐 여러 가지 창작물들이 많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권리를 바로 토큰화해서 전 세계에 유동화시킬 수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 BTS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래서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만드는데 100억이 든다고 해요. 예를 들면. 근데 한 사람이 100억을 투자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1억 명이 100원씩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BTS 뮤직비디오는 만들자마자 어떻게 돼요? 1억 명이 다 보겠죠. 자기가 투자한 뮤직비디오인데. 그리고 옆에 사람들, 친구한테 소개를 하는 거야. 이거 보라고. 그래서 이게 더 잘 되면 이익이 그 사람한테도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블록체인, 이런 토큰화는 이익 공유 시스템이 되는 거죠.